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가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손목을 다치신 적도 없는데 왜 손목 보호대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키보드, 마우스, 하다못해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거나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우리는 손목을 늘 하루 종일 사용합니다. 하루 종일 쓰는 우리의 손목은 과연 건강할까요? 꼼꼼하게 우리의 손목 건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닥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곽상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상호입니다. 예. 오늘 손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선생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같은 이름인지 그리고 터널관 이러니까 뭔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나 봐요, 선생님. 먼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손목, 터널 이래서 우리가 그 손목에 있는 어떤 관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 이 관은 이제 손목 바닥에 있는 8개의 뼈가 아치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공간 위를 네. 손바닥에 있는 두꺼운 인대가 네. 덮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이제 터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림에 저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예. 이 터널 속으로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9개와 네. 그다음에 같은 공간 속으로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면서 네. 이 손목 터널의 구조물을 채우게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근관은 예. 이제 한자로 손 숫자 그다음에 뿌리 근자 그다음에 뭐 관은 이제 터널을 의미하게 돼서 예. 역시 손목 터널 또는 수근관 같은 음.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같은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예. 그리고 이 수근관 터널 안쪽으로 이제 9개의 힘줄과 신경 하나가 지나가는데 네. 이 신경이 정중신경, 요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정중신경이 예. 결국은 손가락의 그 엄지, 검지 3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신경의 이 반쪽까지 감각신경을 담당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엄지의 벌리는 근육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손바닥의 대부분의 감각신경 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의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잡기 능력을 할 때 네. 핵심이 되는 엄지에 벌리는 동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신경의 기능이 이제 무뎌진다든지 예. 아니면 신경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은 감각과 그다음에 기능이 매우 제약받는 그런 손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예. 요 수근관 증후군을 지금 앓고 계시거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터널이기 때문에 그 터널의 그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은 예. 해당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손목 두께가 뭐 아무래도 이제 가늘죠, 좀. 예, 네. 작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근관의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고 예. 두 번째는 50대를 넘어가면서 폐경 이후에는 그 여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체액의 저류가 몸 전체에 좀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손목에 체액의 저류가 일어나서 다른 뭐 힘줄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경은 어차피 좀 부드럽고 쉽게 눌릴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령 때문에 정중신경에 이제 압박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구부리고 펴고 비틀어 짜고 하는 네. 뭐 손빨래나 설거지 등의 가사 노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예. 뭐 보다 이런 직업적, 해부학적, 그다음에 연령적으로 남성들보다 좀 많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요즘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세탁기도 굉장히 비싼 게 나오고 이 청소기도 굉장히 이제 뭐 외제 굉장히 비싼 것들 많이 쓰시는데 요즘도 이렇게 막 비틀어 짜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많아진단 말이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 본인 손으로 손빨래나 아니면 설거지 그다음에 구석구석 닦는 거를 이제 뭐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못 마땅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성격적인 부분 말고도 네. 예전보다 이제 뭐 보다 늦은 나이에 자녀분을 가지시고 또 자녀분들이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손주 보세요. 손주. 예, 예. 네, 그런 것도 네. 결국 문제되고 뭐 연세 50대, 60대가 넘어서도 집안일에 가장 중심에 여성분들이 아직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녀분들을 이제 직접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에 네. 두 번째 육아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역시 손목터널 증후군이 뭐 가전제품 같이 도와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즘 뭐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이유가 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되면 이제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손주 보시고 여전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요즘은 동호회 활동으로 뭐 테니스를 치시거나 배드민턴을 치시거나 이렇게 손목 많이 쓰는 운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네. 영향이 없을까요? 보통은 이제 운동들에서도 분명히 이제 손목의 굴곡과 뭐 신전 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네. 대개의 운동 같은 경우는 아프면 좀 쉬고 예. 그다음에 저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좀 더 빨리 의사를 찾게 되는 반면에 직업적으로 뭐 운동을 하지 않는 뭐 그러신 분들의 네. 경우에서는 운동이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을 유발한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사노동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운동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이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운동은 좀 하시고 가사노동은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동호회 수준의 운동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죠? 네, 예,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뭐 격렬하게 비틀거나 하는 동작도 없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무릎이나 뭐 허리 그다음에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1시간에 뭐 10분씩 뭐 쉬는 시간을 이제 좀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완성돼 있는 반면에 네. 손목을 주로 써서 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쉬는 시간이 뭐 본인도 그렇고 제도적인 인식이 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일반적인 크기의 이제 키보드를 쓴다든지 그거보다는 작은 크기의 노트북과 아니면은 이제 뭐 작은 크기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 일과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손목을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굴곡해서 쓰시는 경우는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에 보다 좀 쉽게 노출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판이라고 해도 이렇게 벌려서 편하게 쓰는 거랑 이렇게 좁혀서 쓰는 거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예.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스마트폰도 결국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문자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좀 쉬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스마트폰이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 이제 과도하게 몰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게임을 해가지고 뭐 버튼을 지속적으로 눌러야 된다든지 1시간 금방 가요. 네. 네. 그리고 뭐 주무실 때 이제 침대에서 이제 보고 그럴 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느 순간 손목이 네. 특정 자세로 고정돼 있는 특히 요 이제 자세로, 요 굴곡돼 있거나 자세로, 뭐 펴거나 하는 자세로 고정돼 있을 때는 예. 스마트폰의 사용도 손목의 움직임을 이제 굴곡시키기 때문에 유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사 노동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만으로도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예. 네, 실제로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으실까요? 선생님의 진료실로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보다 많고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이 손가락의 엄지, 검지, 셋째,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의 엄지 쪽 반 쪽을 침범하고 그다음에 손등 쪽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요 끝부분을 침범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의 살이 전기가 오르듯이 저린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며 밤에는 주로 새벽 4시 정도에 아파서 깨게 되고 그다음에 손을 터는 행동들을 주로 나타내게 되다가 진행이 되면 엄지 쪽 요 두덩근이 위축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통증마저도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밟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손바닥 전체의 그 저린 증상을 말씀을 일단 먼저 하시네요, 그죠? 네, 네. 예. 이런 저린 증상 말고 다른 증상도 또 있을까요? 감각이 저하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가 오르듯이 찌릿찌릿하게 저린 증상 외에도 네. 아무래도 체액의 저류가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손가락 전체가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게 좀 힘들다, 뻣뻣하다, 예.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감각 자체가 줄어들면은 차가운 물건을 만질 때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좀 더 민감하게 이 차가움을 느끼고 또 때로는 뭐 찬물에서 빨래를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손을 빼게 되고 예. 그러는 증상까지도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밤에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밤에 심해지는 이유 중에는 결국 주무실 때 예. 우리가 저 손의 움직임이 낮보다 떨어지게 돼서 예. 기본적으로 손을 구부리고 펴고를 하면서 우리가 체액이 이제 몸으로 다시 환류되는 그런 동작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 근육의 동작으로 도와주는 체액의 환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손이 좀 약간 뭐 낮보다는 부어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특히 이제 주무셨을 때 우리가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은 이제 뭐 렘 수면이라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단계의 수면을 겪게 되는데 온몸은 이렇게 근육이 축 늘어지는 단계죠. 네, 그 시각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근육의 움직임이 정말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림프에서의 순환조차도 없어지게 돼서 네. 뭐 부어 있는 도중에 렘 수면 시기에는 좀 더 이제 더 부어 있는 그런 악화하는 시기가 좀 있게 되고 그것들 중에서 주로 이제 수면 시작 이후 6시간 정도째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렘 수면이 가장 길고 좀 더 깊은 단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손이 이제 악화돼서 깨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하.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10시, 11시쯤 주무셨을 때 네. 새벽 4시나 5시 정도가 돼서 그때쯤 깨가지고 뭐 손이 저려가지고 네. 참을 수 없어서 이제 흔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사실 손이 저릴 이유가 없잖아요, 따로. 손은 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새벽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 수근관 증후군을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가장 그 자가로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네. 뭐 병원에서도 물론 이거를 시행을 하겠지만 틴넬 테스트와 그다음에 팔렌 테스트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틴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이렇게 구부려 펴가지고 네. 이 손목에 있는 주름의 정 가운데 네. 부분을 한 세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쳤을 망치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엄지나 검지 셋째나 넷째 이것들의 이제 저린 증상이 유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의 틴넬 테스트는 양성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전기가 온다 이쪽으로. 네, 네. 아, 그러면 이미 압박돼 있는 신경에 네. 추가로 한 번 더 충격을 줬을 때 더 압박을 시키는 거겠죠. 예. 자, 한번 해보고 계시죠 지금 다들. 네. 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터널의 면적을 과도하게 좁히는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예. 손목을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90도 이상 구부려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네. 구부려서 30초 정도 유지하게 되면 그 30초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와 검지 셋째의 저린 증상이 네.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어떤 테스트의 양성이구나 팔렌 테스트의 양성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목을 처음에는 이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드리거나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힘을 줘서 구부릴 때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그렇죠. 해볼 수 있다. 가지고 계신 증상이 더 악화됐을 때 네네. 그리고 구부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30초 정도 유지했을 때 한 10초, 15초 지났더니 점점 저리네 아이고 나는 이게 팔렌 테스트가 양성이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금방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나 좀 의심이 된다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선생님은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엑스레이나 뭐 다른 기타 이제 과거의 이제 병력들을 여쭤봐서 예. 손목 터널의 그 구조가 망가졌을 가능성을 좀 한번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옛날에 다치신 적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한 6가지 중에서 한 3가지가 양성이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네. 또는 진단까지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 엄지, 검지, 셋째, 넷째의 감각이 저하돼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밤에 잘 때 아까처럼 아파서 깬다든지.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틴넬 양성.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팔렌 테스트 양성. 그다음에 이 엄지를 이렇게 벌리게 되는 이 엄지 두덩근이 예. 위축이 되거나 네. 아니면 힘이 감소돼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점, 이 손가락의 두 점을 이제 구분하는 핀 2개의 간격을 구분하는 게 5mm 이상으로 벌어질 때 예. 보통 우리가 한 2mm 미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분하는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둔감해졌을 때 그거 6개들 중에 3개가 양성이면 진단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거고 네. 초음파로 뭐 또 하시는 것도 있다고요. 초음파 또는 이제 그 신경 전도 검사 이 2가지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이용해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이 손목 터널 부근에서 이제 단면적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네. 1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이제 신경이 부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합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의 속도만 뭐 40m/, 초속 40m가 안 나오게 됐을 경우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확진을 하게 되게 되죠. 예, 뭐 그런 검사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이제 진단을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손바닥의 모양이 조금 특별해진다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러 진료실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같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분지는 주로 엄지에 있는 두덩근인데 이 두덩근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근육이 위축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이 네 손가락에 대해서 엄지를 벌리는 힘이 약해지고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엄지의 두덩근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사실 동그랗게 달걀 모양으로 볼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축이 일어나서 오히려 엄지의 중수지골이 더 도드라지게 나와서 어떤 분들은 뼈가 돌출되었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의 원인은 결국은 근육이 오목하게 위축되고 말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근육이잖아요. 보통은 손바닥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엄지 두덩근이라고 엄지 두덩근 부르게 근육인데 됩니다. 이 근육은 선생님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근육인가요? 보통 이제 엄지를 손바닥에 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서 충분한 공간을 요 나머지 네 손가락에 비해서 확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물컵에 손잡이 있는 거를 잡을 때는 그냥 손가락을 단순히 갈고리처럼 이렇게 오므리기만 하면 되지만 물컵을 이제 본체만 있는 물컵을 잡을 때는 역할을 할 때 이 엄지 두덩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중신경이 만약에 마비가 됐을 때도 엄지를 구부리고 펴고는 된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신경이지만 엄지를 벌리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동작에서 사용하는 이 근육도 약해져서 손바닥이 약간 편편해지게 되는. 그렇죠. 볼록했던 근육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뼈가 더 돌출돼 있는 경우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강력히 의심해보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선생님 그런데요, 손바닥이 저리거나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구별해야 하는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신경이 저린 증상을
최종적으로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머리에서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모든 구간에서 눌리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눌리는 구간들이 이제 또 이 목에서 경추부의 이제 추간판 탈출증,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 네, 목 예. 디스크를 이제 가장 또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예. 실제적으로도 이 목 디스크에서 오는 경향이 뭐 상당히 많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랬는데 또 수근관 증후군으로는 오해가 되거나 아무튼 뭐 그 두 가는 확실히 구분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이고 목 디스크도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저린 거니까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이건 드물긴 하지만 예. 또 흉곽 넘어가는 이 쇄골 부위에서 또 예.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서 손 전체가 저린 현상을 나타내고 어허. 그다음에 손을 이제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뭐 버스 손잡이로 오래 잡고 있으면은 손이 저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하. 약간 좀 다른 임상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는 팔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군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밑에서 다른 손가락에 이제 또는 손등이나 예. 뭐 새끼 손가락이 저린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면은 뭐 이럴 때는 최소한 겹쳐 있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질병 큰 보다 더 위쪽에서의 질병을 의심을 해야 돼서 예. 단순히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감별해야 되는 뭐 그런 질환으로는 이렇게 목 예. 디스크, 흉곽출구 증후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겹쳐 있는 다른 신경들의 각각의 증후군들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손목 건초염, 방아쇠 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뭔가요? 손목 건초염은 아무래도 손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아마 좀 같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실제적으로 문제는 손목에서 이제 눌리는 거지만 네. 증상은 손가락이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 손목 건초염은 손목을 많이 쓰면서 특히 엄지나 검지 정도 부분에서 두꺼워져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픈 것들이 이제 아하. 손목 건초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손목이 아픈 거군요. 손목이 아픈 거지요. 예. 특히는 이제 손목을 지나가는 그 힘줄들이 두꺼워지고 부어가지고 예. 느껴지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아쇠 수지 이거는 뭡니까? 방아쇠 수지. 예, 방아쇠 수지가 이제 결국은 손가락을 많이 쓰면서 네. 이 손바닥의 그 손가락의 뿌리 부근에서 네. 힘줄들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터널에서 막혀서 생기는 증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손목을 쓰는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손가락을 쥐고 펴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의 동반돼서 오시기 때문에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직업군 또는 그런 뭐 여성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많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서 아마 연관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검색이 되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질환들이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예. 네. 예. 자, 그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수근관 증후군이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하시겠죠.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네. 밤에도 잘 깨지는 않는데 뭐 간헐적으로 저리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다. 예. 그리고 엄지를 펴는 벌리는 이 동작에서 거의 무리가 없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신경전도 검사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수근관 증후군으로 나오는 분들은 네. 우리가 먹는 뭐 약 그다음에 흔히들 뭐 소염 진통제를 예. 쓴다든지 예.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통증만 조절해주면 잘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먹는 약만 가지고 조절하는 건 아니고 네. 보조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 손목을 과도하게 굴곡하거나 펴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좀 막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꺾고 있는데 네. 뭔가 걸리적거리고 있으면은 나는 이쪽 손은 좀 불편한 손이었으니까 예. 손을 좀 덜 써야 되겠다. 그걸 자꾸 각인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습관화하는 것들이 예. 이제 보존적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지 선생님의 진료실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죠.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일단 발생했을 경우 초반에 초기 치료로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기본적으로 쓰면서
손목의 과도한 굴곡과 신전이 결국 손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의 굴곡과 신전을 보조기를 통해서 최소화함으로써 그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조기 치료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굴곡과 신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보존적인 치료로도 어느 정도의 통증의 호전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직접 수용성 스테로이드와 마취제를 섞어서 또는 수용성 스테로이드만을 이렇게 손목 부근에다가 직접 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조기 사용하는 건 이제 아까 뭐 손목 보호대 쓰는 건 제가 보여드렸고 저렇게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주사요법은 조금 이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맞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신경에 이제 주사 바늘 또는 주사액 자체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복해서 맞는 경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고 한 번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수용성 스테로이드의 경우는 맞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주사도 한번 맞아보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수술까지도 권하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압박이 예. 결국 최종적인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압박을 해소해주고 손목 터널을 인위적으로 좀 넓혀줄 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수술은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예. 이 해당 손목 터널 부위에 직접적으로 한 2.5cm 정도 절개선을 그어서 네. 손목 터널 위쪽에 해당하는 두꺼운 인대를 절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을 이제 면적을 좀 넓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 요 손바닥의 피부를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이제 아무는 기간 동안 좀 통증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손목 부근에 한 1cm 또는 네. 손바닥 부근에 1cm 정도의 절개선만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역시 두꺼운 인대를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좀 인대를 좀 절개하는 방법을 수술적 방법의 이제 기본 요건으로 2가지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좁은 데로도 내시경이 들어가서 시술이 가능하군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어렵고 예. 그다음에 좀 더 많은 그 전문성을 요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네. 수술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번 주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퇴원해서 금방 어떻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일상적인 뭐 키보드나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초반 통증이 없어지면 한 2, 3일 내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데 네. 물을 묻히는 거는 아무래도 절개를 어떤 방식으로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물 닿으면 안 되는데. 네, 보름까지는 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 예. 보름이 지나면은 집에서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음. 약간의 통증을 감수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워낙 이분들 종사하셨던 일들이 물건을 쥐어짜거나 만지거나 네. 긴 시간 동안 뭐 어떤 자그마한 일들을 계속 조립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두꺼운 인대가 다시 아무는 데까지 한 3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굴고 바닥을 땅에 짚는다든지 이게 되는 경우는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는 아마 한 3에서 6개월 예.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직장으로 복귀는 빨리 하시겠지만 재기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자기가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면적이 넓어지면 네. 당분간 유예 기간이 생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수술하고 재발이 뭐 초반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네. 적어도 수년 내지 뭐 10년 이상까지도 좋은 결과들을 이제 손이 그렇게 많이 저리진 않고 네. 예전보다는 그렇게 밤에 잘 때 깨거나 일상생활에 굉장히 고통받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예. 그래서 직업에 복귀하고도 10년 이상 잘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목 자꾸 지금 제가 제 손목을 쳐다보게 되는데 내 손목은 괜찮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있을까요? 특정한 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손목에 대한 과도한 움직임으로 뭐 예방을 하자 어떤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손목이
구부려지고 펴는 동작이 과도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구부리거나 펴지 말자. 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별히 이렇게 물건을 꽉 쥐어가지고 비튼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닥을 땅을 쾅쾅 치면서 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를 쓰실 때도 예. 되도록이면은 뭐 제 생각에는 가장 표준형이 낫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면서 네. 손목이 나는 이런 자세에서 가장 덜 구부리고 쓸 수 있어라고 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작은 그 얇은 두께의 볼펜이나 펜을 쓰시게 되면 예. 손가락을 과도하게 구부리기 때문에 아하. 약간 두꺼운 뭐 그런 정도의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펜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펜 같은 거 쓰실 때 꾹꾹 눌러서 쓰시는 일들은 예. 그래서 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볼펜들을 쓰시는 거에 네.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쉴 때는 아무래도 손을 이제 좀 따뜻한 물에 좀 담궈가지고 네. 이 손목 터널 부분들이 충분히 이완돼서 면적이 넓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지 않고 그냥 축 늘어뜨리는 동작이 가장 자연스럽게 쉬는 동작이라고. 이 동작이 네. 제일 좋은 동작이군요. 네, 네. 그동안 손목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가 오늘 우리 손목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뭔가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곽상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뇌를 쉬게 해주려고 명상도 하시고 그리고 근육을 쉬게 해주려고 마사지도 받으시는데 막상 여러분들의 손목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도 걱정하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